입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이제 불확실성이 대통령 탄핵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제 우리나라 18대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이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죠.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이 되면서 이제 권한 정지가 되었고요. 국무총리께서 이제 권한을 맡아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많고 이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이 많는데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뭐 대통령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 뭐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냉각이 되면 규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다시 또 규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부분과 이게 대통령 탄핵 부분은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원래 2017년 12월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원래 마지막 1년은 레임덕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뭐 다른 대선 경선도 하고 하면서 기존 대통령이 이제 힘이 가장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부동산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빨리 탄핵이 돼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뭐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12월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런 일시적으로 뭐 혼란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투자 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궁극적인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셨고 또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16년도 지금 분양 물량이 42만 가구, 15년도에 52만 가구, 17년도에 분양 가구 30만 가구, 입주 물량은 내년에 한 38만 가구. 그 분양 물량, 입주 물량으로만 봐서는 입이 쩍쩍 벌어져서 공급 과잉이다, 뭐 폭락이라는 얘기가 단순히 그런 수치만 갖고 봤을 때 나올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부동산 정책, 경제가 맞물리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공급 물량이라면 이제 입주 물량이 중요합니다. 뭐 새 아파트가 얼마나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전세 시장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2014년 하반기부터 서울 부동산이 이제 본격적인 회복을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5년, 16년, 내년까지, 17년까지 이제 분양 물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죠. 2017년 입주 물량만 보더라도 38만 2,741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요. 최대 기록이 2008년 32만 가구보다도 19.4%가 늘어났고요. 올해죠. 2016년 입주 물량인 28만 8,568만 가구보다도 32.6%가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만 본다면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부동산 시장 큰일 나지 않았을까? 위기가 오지 않을까? 폭락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년 2017년, 18년, 19년까지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고 부동산 시장도 좋을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폭락을 하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11.3 대책도 발표가 되었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이제 분양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분위기라면 아마 내년 분양 물량도 40만 가구 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잘해야 30만 가구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입주 물량 증가가 우려되는 기간은 17년, 18년, 19년 2에서 3년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 입주 물량이 좀 2, 3년 늘어난다고 해서 급격하게 뭐 위축이 되거나 위험이 되지는 않고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의 힘이 깨져야 됩니다. 매수자들은 이제 투자를 포기하면서 투자를 안 해야 되고요. 매도자들은 더 이상 오를 희망을 포기하면서 이제 집을 급매물로 집어 던져야만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모두 관망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들은 지켜보자. 뭐 2, 3년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폭락하지 않는 이상 기다리면 회복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굉장히 두텁고요. 투자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주춤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지만 여차하면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폭락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일부에서는 뭐 2, 3년 기다려서
2018년, 2019년에 나는 투자해야지. 지금 팔아서 현금 보유하다가 2, 3년 후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또 불안해서 투자 못 하는데 2018년, 19년도에 입주 물량이 더 많이 나오면서 뭐 조정폭이 커지게 된다면 절대 투자 못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2020년 넘어가서 타이밍 놓치게 되면 계속 뭐 5년 또는 10년 동안 투자를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뭐 금매물로 집어던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